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또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모두 힘들어 하십니다.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부동산을 담보대출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출금리가 7% 이상 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 1년 전보다는 한 2배 이상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을 금매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 내년까지 이러한 매물들이 계속해서 출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쪽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뭐냐면, 부동산은 위기가 기회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이 있는데,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에 있어서 파는 시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양도하는 시점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사는 시점에서는 금리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우량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선점한다라고 하면 경기가 살아났을 때 향후 2년, 3년 후에는 정말로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남들이 시장을 떠날 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야 나중에 정말로 재미를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해서 주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금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유동성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주택자들이 어떻습니까? 가격을 폭등시키는 주 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범죄자 취급까지 하게 되면서 세금 인상률이 상당히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사업까지도 폐지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고,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규제 정책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완화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또 좋으면 규제를 좀 강화시키고 늘렸다가 줄였다 규제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사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가 범죄 취급받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다주택자가 있어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완화 또는 양도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임대주택을 소유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 이러한 것들이 점점 완화되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또는 기타 임대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인생일 때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개발지 투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새만금 투자는 정말로 타이밍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3년, 5년, 10년 후에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새만금에 투자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새만금에 아무데나 투자하지 마시고 돈 될 수 있는 입지를 여러분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새만금TV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어서 또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느 지역이 계속 개발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 호재가 좀 충분히 풍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지역이 또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기업들이 상당히 유치되는 지역들 또는 관광 인프라가 갖춰지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관광과 기업이 어우러진 어떤 지역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광과 기업이 어우러지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역 새만금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상당히 유치되고 있는 가운데 그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관광 레저 용지를 포함을 해서 현재 군산에 위치한 고군산 군도가 엄청나게 관광 명소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바로 고군산 군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고군산 군도. 자,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저평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까지는 쉽지도 않지만은 이렇게 나온 배경은 아무래도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인이 이목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어떤 관광 명소 지역 중에서 정말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 새만금 고군산 군도는요, 저평가가 된 지역으로 이번에 관광 명소로 선정이 된 지역 중에서 CNN에서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지금 방송을 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로 고군산 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고군산 군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방조제 사업이 있습니다. 방조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정도 위치해 있는, 예전에는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던 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군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방조제 사업이 완공이 되는 2010년도에는 군산에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부안 변산에서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입지적으로 교통수단, 그러니까 자동차를 활용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가치 있는 어떤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해안 비경을 품은 바로 전라북도 고군산 군도. 자, 군도라고 하는 게 섬들이 무리를 지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고군산 군도가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가 된 장소 18개 중에서 한 곳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아시아의 홍콩, 그리고 발리, 푸켓,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많이 있지만 조금 덜 붐비면서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가보고 싶고 그런 여행지로서는 보물 같은 여행지, 보물 같은 여행지라고 합니다.는 매체가 18곳을 선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고군산 군도는 도심을 벗어나 휴양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군산 군도를 좀 많이 다녀온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다리가 놓이고 방조제 사업이 완공이 되면서 자동차를 타고 그 섬 주위를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 하기에도 너무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 아직 오염되지 않은 아주 청정한 지역으로서 향후에 개발 가치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도 풍부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새만금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관광 명소로 더욱더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고, 내년에 8월 달에 댐버리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인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광 명소로 떠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바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고군산 군도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관광지로 손꼽히는 선유도를 포함해서 신시도, 문여도, 방축도 등 63개의 섬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섬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섬들, 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무려
섬 개수가 63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인구는 한 2,000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16개 섬이 유인도로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무인도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7년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조성되어서 배를 타지 않아도 차를 타고도 고군산군도에 갈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더욱 관광지로서의 어떤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지난달에 여러분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년도에서 24년도 한국관광 100선의 고군산군도가 뽑히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새만금에 대한 관심도 이목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도로 그리고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만 철도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내년에 잼버리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8월달 드디어 전 세계인의 어떻습니까? 5만 명 이상 모이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새만금을 바라보면서 새만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젊은이가 또다시 각 나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될 것이고 그러한 어떤 효과로 인해서 새만금은 더욱더 알려지게 되면서 관광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계 자연 7대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던 부동산이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상승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무려 10년 이상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2023년도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잼버리 대회 끝나면 정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은 올림픽 대회가 유치됐던 평창하고는 또 다른 어떤 이미지가 있다. 이유가 뭐냐면 평창은 2010년도 동계올림픽 이후에 가격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새만금은 잼버리 대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변의 개발 이슈와 호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잼버리 대회가 그런 어떤 개발 호재를 더욱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보는 건 2030년도까지 새만금은 엄청난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이번에 금리 상승이 지나고 나면 내년쯤 되면 금리 하락에 대한 압박이 올 텐데요. 본격적인 상승세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바로 새만금 투자하기에는 정말로 최고의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위치, 좋은 가격으로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투자에 그리고 새만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새만금 TV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